오션브리지의 2022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7.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6%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 보면은 먼저 이 회사는 그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도 하고 케미칼 제조 및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케미칼도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는 화학 제품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6%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거꾸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그 앞선 그 모트렉스 분석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은 이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 기업도 재고가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매출 원가가 조금 그래서 더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그 상대적으로 약간 적게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를 빼도 금액상으로는 122.5%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2개년 연속 연말 재고자산 증가하는 것으로 결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 말 재고자산이 3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스포트 회계로 봐서 매출 재료비가 매출 증가보다는 무려 20% 가까이 증가한 108.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62.3% 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율은 거꾸로 6%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25.7% 증가한 결과 TOE 생산성은 2.17로 매우 크게 성과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17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8,900만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거 역시 재고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가 10억 원대가 감소를 했고, 전년도에는 12억 원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말에는 재고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작년 말보다는 올해 그 2020년도 말보다는 재고가 그 감소한 것으로, 거의 14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긴 됩니다만은, 역시 2022년도 말에는 현재 그 3분기 말에 30억 가까이 되어 있는 그 재고가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원 부재료의 사용액으로 해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06.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이 가공비율로 보면은 25.5%에서 17.6%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쉽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2단계에서 볼 때도 이 그 차이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비가공비 배부 자산의 증감액을 그 가감해 주면은 뭐 줄긴 그 줍니다만은, 오히려 이 전년도에는 더 그 금액이 더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도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본 그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같은 그런 범위일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는 생략을 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인건비를 보면은 65억 6,8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22.2%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4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연봉은 크게 늘어가지고 연간 한 5,200만 원 선의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소모품비가 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영평가지표 내용인데요. WCI 회전율의 급격한 상승은 우선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정하나 실제로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의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스루풋 회전율은 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 원가 회계 재고자산의 그 회전율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하락을 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러면은 이거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든지 판매 가격이 하락했든지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그 단순 평균으로 7.19%가 나오는데 재료 비율이 82.4%니까 가격 인상 압박률은 한 6% 정도 됩니다만은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이 기업도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말 재고 증가가 예상되어 재고는 3분기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가 회계로 봤을 때 연말 매출액은 한 1,063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 22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요것을 그 납품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원 단위로 얘기해서 1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익은 15,800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보다는 목표이익보다는 떨어지니까 한 15% 정도는 매출을 일으켜야 원래 계획했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15%나 증가했는데도 뭐 크게 그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느냐 그러면 재고자산이 변동이 없다고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재고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업이익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풋으로는 유사하게 한 뭐 원 단위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107,613억 원의 견적을 냈다고 한다면은 납품하기 위해서 이대로 된다면은 한 22,400원이 남는데 10만 원의 계약이 됐다 그러면 한 14,800원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스루풋율이라는 게 이제 그 마진율이라고 보는데 이 가격은 못 올린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단지 그 0.6% 정도 증분을 시키면은 재고 회전율 27회전까지만 해보자. 그러면은 27회전을 하더라도 그 판매 그 매출 증가 효과는 10만 원 돈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또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익을 내려 그러면은 회전율을 28회전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재고를 증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가를 보면은 그 2021년 말보다 2,800원이 하락을 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4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펜아시아 반도체 소재 유한회사가 33.4%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펜아시아 반도체 소재 유한회사의 최대주는 퀀텀 이노베이션 제1호 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66.42%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퀀텀 이노베이션 제1호 펀드 사모투자의 최대 주주는 또한 SK텔레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59.9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 지배 구조가 너무 다단계인가요? 이 정도 다단계는 일상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종속기업 투자 등을 위해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그 회사들이 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행위들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그 전문 경영인들이 얼마나 본업에 그 충실하게 그 경영을 할지는 미지수라기보다도 과연 어떤 그 오나 인식을 가지고 경영을 할지는 의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